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제안한 합당이라는 화두 앞에서 저는 정치가 가야 할 길과 국민이 명령하신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독자적 행보를 걸으며 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공식적 제안을 받은 후에는 당내 민주적 토론과 공적 절차라는 정도를 밟으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합당 논의에 대응해 왔습니다. 무릇 정치는 비전과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고 세 가지를 자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것인지, 양당의 주권 당원들이 원하는 길인지,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는 길인지를 치열하게 수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들과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방적 태도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핵심 의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은 이런 논의에 들어가기보다는 권력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입니까? 아니면 내부 권력투쟁입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권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 투쟁을 벌인 집권 여당이 있었습니까? 게다가 그 권력 투쟁을 이기기 위해서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하여 허위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습니다. 심지어 색깔론까지 동원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는 과거를 묻지 않고 환대하면서 국민의힘에 가장 앞장서서 싸워온 동지를 공격하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을 공격하는 사람 중에는 과거 문재인, 이해찬 등 민주 진보 진영의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모욕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통합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등 민주 진보 지도자들의 지론입니다. 그 뜻을 잘 알기에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인내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진보 진영의 더 큰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통합 논의의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힙니다. 국민들과 양당의 당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미략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미략을 전제로 추궁하고 공격을 퍼붓는 정치적 이유, 가히 짐작이 갑니다. 거론되지도 않았던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 모욕적입니다.
저는 정치에 투신한 후 언제나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습니다. 경고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대의 중심의 큰 정치가 답입니다. 합당은 지분 챙기기의 결과가 아니라 비전 확장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의를 중심에 놓는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해찬 시민주권 상임대표님과 함께 야권 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을 결성해서 민주통합당의 출범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해찬 상임대표께서는 진보적 개혁적 정치 세력들은 당파적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통합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일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민사회와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더 큰 민주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정치인 개인과 계파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혁신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 이루어졌지만 저와 혁신위원회는 흔들리지 않고 끝내 혁신안을 당헌 당규에 반영시켰습니다. 선출직에 대한 하위 20% 평가제도,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 경선, 경선시 결선투표제 도입과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청년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혁신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으로 현재 민주당의 당원 주권의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저는 선거연대의 길이든 합당의 길이든 아니면 독자의 길이든 어느 길이든 간에 대의 중심의 큰 정치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법률의 완성도를 높였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실현되도록 앞장섰습니다. 사법개혁 방안도 선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개혁법안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데 항상 협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공천심사 등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합니다. 합당 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지방정치 혁신이라는 목표에 따라 준비한 시간표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의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주십시오.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셋째,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주십시오.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밝혀주십시오. 총선 시기 한동훈 씨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빨갱이 비전이라고 비방을 했는데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밝혀주십시오. 대선 전 합의했던 정치개혁을 실천할지 말지, 실천한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기초선거구제 개혁 제안을 실천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토지공 개념이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조국 혁신당은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님과의 회동을 제안합니다.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하여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진보 진영은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내란 극우 세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 이후의 세상을 본격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이 시대적 과제는 연대와 단결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길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단결의 광장을 지키고 넓히겠습니다. 참고로 엄중한 국면 속에서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께서 진심 어린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합당을 지선 전에 꼭 해야 한다는 의견, 지선은 선거 연대로 치르고 지선 후에 합당하자는 의견, 원내 교섭 단체 요건 완화시킨 후 연합 정치를 하자는 의견 등 다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 일로 조국 혁신당에 피해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진솔한 의견을 주신 그 모든 분들이 민주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에 놓고 큰 정치를 합시다.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대표님께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배석하시는 지도부들이 입장하시는 동안 잠시 자리를 정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명찰로 참석하신 분들 성함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대표님 참석하신 것 아까 확인드렸고요. 서왕진 원내 대표님 참석해 계십니다. 신장식 최고위원님 그리고 정춘생 최고위원님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기자님들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신 다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분들께 돌아갈 현장 마이크가 혹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안인슬 공보부장님 통해 가지고 받아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질문해 주실까요? 네, 뒤에 MBC. 예.
안녕하세요. MBC 장슬기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좀 종합해보면 조건 없는 합당도 괜찮다라는 말로도 들리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런 표현은 제가 읽은 모두 그 발언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민주당에게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얘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그 자체 전 단계로 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질문해 지금은 주시죠.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니란 것이죠. 지분을 따질 때도 아니란 것이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대표님 오마이뉴스 유성혜라고 합니다. 어쨌든 2주 전 합당 제안 뒤에 첫 공식 반담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좀 당면같이 구체적 얘기가 나온 반면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다소 원론적인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DNA를 가져가면서 합당 논의를 한다는 게 어떤 얘기일지 궁금했는데 오늘 여러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협상의 당사자로서 이런 것 정도는 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협상의 최저선이 어디까지일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일단 네. 협상 자체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실무 논의가. 협상 자체가 들어간 적도 없고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할 얘기죠. 제가 말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을 답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봅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하나만 더는 한 언론이 지난 6일에 보도한 문건이 좀 민주당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당사자로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첫째, 저희가 아마 밝히기도 했던 것 같은데 대변인 통해서 그 문건은 저희는 보도를 보고 알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 확인해 보았더니 민주당의 실무팀이 뭐 A안, B안, C안 이렇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 정도는 들었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유 기자님까지 질문 받았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동아일보 김재현입니다. 2월 13일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말씀을 해주신 기준을 그 시점으로 잡으신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예,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논의가 벌써 한 3주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첫째는 양당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자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설날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이런 양당 모두의 당원들과 국민들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당이 지금 지방선거 준비를 각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동아일보 김 기자님까지 말씀 들었고요. 예, 답변해 주시죠. 네,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2월 13일까지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합당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뭐 선거연대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열려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했던 첫째, 둘째, 셋째 질문 그대로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님에 대한 질문은. 민주당이 공식 결정을 해 주셔야 되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요구한다고 했을 때. 네. 오늘 기자회견문 구두로 낭독드린 부분 때문에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다면 텍스트로 공보국에서 배포되신 자료 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계속 받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뉴스원 김세정인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미락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일부에서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요. 정청래 대표로부터 합당 제안을 받으셨을 때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진전돼 왔는지, 그리고 또 혹시 지난해 사면 이후에도 합당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대표님께서 좀 당사자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락이 없다는 얘기를 정청래 대표도 얘기하신 것 같고 저도 한 것 같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 또는 일부 당원들이 미락이 있다고 전제하고 미락 내용을 밝히라고 추궁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없는 현실을 입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존재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저보고. 외계인이 없다라고 말하면 외계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얘기한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락설이 없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왜 미락설이 있다고 전제하고 자신의 상상과 추정에 기초해서 저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다 알면서도 비난하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저의 추정이기 때문에. 미락이 없는 것은 분명하고요. 미락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미락이 있는 근거를 대셔야겠죠. 미락이 있었다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죠.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근데 계속 언론에서도 미락이 없다고 하는데 왜 미락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질문과 가정에 기초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매우 유감이다 생각하고요. 저는 사면 복권되기 전에도 그 전에는 제가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제가 아는 민주당 의원들이 편지를 보내서 합당하자, 선거연대하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고 제가 사면 복권되고 난 뒤도 제가 만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합당하는 게 어떻게 했냐, 선거연대하는 게 어떻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뭐 잘 아시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공식적 당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적 자리에서 민주당의 개별 정치인이 이런 거 하는 게 어때, 저런 거 하는 거 어때, 이런 얘기가 미락입니까?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정 대표님과 저하고 짧게 만났는데 그때 뭐 무슨 미락이 있었다는 둥, 뭐 지분 협의가 있었다는 둥,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둥, 모두 허황된 상상이다. 그 상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공격하는 것에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뉴스원 김세정 기자님 질문까지 답변 드렸고요. 예, 잠시만요.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먼저 좀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질문 없으실 때 MBC 장 기자님 다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쪽 뒤에도 한 분 계시던데 카메라에 가려서 안 보이나 봐요.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 TV조선 고희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금 토지 공개념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에서 구체적 입장을 조금 밝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에서도 꼭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에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지. 저는 민주당에서 2월 13일까지 반드시 결정해야 될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밝혀져 있고요. 세 번째,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건 단박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토론을 해야죠. 그런데 제 얘기를 왜 했나 하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 인사들이 토지 공개념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토지 공개념 민주당 강령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문재인, 이재명, 이해찬 이런 지도자 분들이 토지 공개념은 합헌이라고 또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민주당 강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 인사 몇몇이 토지 공개념이 뭐 공산주의 정책, 사회주의 변혁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 민주당 강령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 답을 저는 원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근데 확실하게 2월 13일 데드라인으로 확실하게 할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은 2월 13일이 마감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고 기자님 말씀까지 들었고 뒤에 지금 앉은 카메라에 가려서 제가 손 드신지 몰랐습니다.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 2월 13일에 민주당이 입장을 머니투데이 누구시죠? 김지은입니다. 그 2월 13일까지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는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좀 배치되는 입장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좀 조율할 생각이신지 궁금하고 또 정청래 대표와 회동을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어떤 걸 논의할 것인가라고 물으셨는데 민주당이 2월 13일까지 제가 요구한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에 대한 답을 해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넘어가겠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을 할 수는 없죠. 민주당에 물어보시죠. 네, 이제 기자님들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신다면 공보국에서 텍스트로 전달한 내용 좀 참조해서 대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만요. 예, 먼저 안 하셨던 기자분들한테 마이크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연한수 박 기자님.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세아 기자입니다. 이 합당 논의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2차 종합특검 추천 관련해서 민주당 추천 인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격려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조국혁신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특검 후보 추천에 많은 분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누구누구인지는 밝힐 수는 없고요. 저희는 저희 차원의 검증을 통해서 저희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에 추천하신 그 전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런 기본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걸러지지 못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은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박 기자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MBC 장 기자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 앞에 계신데? 예, 기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조선일보 유정원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13일을 이 합당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뭐 내부 논의가 좀 길어져서 좀 추가로 시간을 더 달라고 할 경우 이 데드라인이 좀 연장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때까지는 확실한 답을 줘야 되는지 이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둘째는 이게 합당 논의가 생각보다 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양당 모두 지금 공천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 합당을 하려면 그 공천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좀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할 텐데 그럼 실제 합당은 언제까지 돼야지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당이란 당으로 그 정당으로 이제 후보자를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타임라인도 좀 여쭤봅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드리자면 두 번째 질문은 몇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할 수 없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는 2월 13일이 마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식 논의를 통해서 공식적 결정으로 예를 들어서 2월 13일이 아니라 2월 15일이다라고 하면 받아야겠죠.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 결정이라거나 이걸 통해서 시간이 2월 13일은 뭐 좀 빠르다. 우리 내부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월 15일이다. 뭐 2월 뭐 20일이다. 뭐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저희가 고려할 수는 있다. 근데 현재로는 저희가 2월 13일까지 해달라. 그래야 양당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논의조차도 민주당에서 결정을 하셔야겠죠. 네, 기자분들 질문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박유빈이라고 합니다. 그 조국 대표님 작년에 지선 전에 합당 사실 절대 없다고 하셨었고 구구 심판 연합 강조하셨었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이 먼저 합당 제안한 상황에서 합당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게 좋을지 득실을 좀 계산하셨을 것 같은데 뭐 합당할 경우와 이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은 독자 행보를 걸어왔고 합당이 없는 걸 전제로 선거운동을 후보
지선 계획을 다 쌓아왔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 저희가 합당을 전제로 조국혁신당을 당 활동을 해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이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랬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합당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제가 제안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논의에서 저는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얼마든지 논의를 해야죠. 논의를 해야 되고 저는 저는 교조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교조를 앞두고 교조를 신봉하기 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정 대표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정치 아닙니까? 네, 기자님. 네, 대표님, 저는 서울경제신문 노회철 기자라고 합니다. 저 좀 확인차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기자회견문 낭독하시면서 13일까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이 없을 경우에 앞으로 합당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논의를 하실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게 없으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정권 재창출 향후 이제 뭐 그런 상황에 왔을 때에도 이런 공식 답변이 없었을 때는 그때에도 그러면은 그런 합당에 대한 것은 전혀 이제 염두에 두지 않으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선을 앞두고 저는 아까도 이미 답을 한 것 같은데 2월 13일 이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양당 모두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기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민주당의 공식 결정을 언제까지 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드려야죠.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 판단은 연휴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이 입장을 정해야 민주당도 좋고 조국혁신당 좋다. 그래서 제가 질문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시한을 정했고 두 번째는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든 하셔야죠. 그 시한을 약간 연기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죠. 민주당에서. 그럼 저희가 받고 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한을 정하고 난 뒤에 제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하면 그에 대한 또 답을 하겠죠. 이렇습니다. 네, 기자님. 네, 이제 SBS 민경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들 보면 민주당에서 조금 더 합당에 찬성하는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오는 걸로 나타나는데 뭐 이런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나온 건지 또 내부적으로 당원들 의견이 알려진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 ARS 조사인지 면접 조사인지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점에 따라 다르고 저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 지지부진한 이런 합당 논의 또 권력 투쟁화되는 합당 논의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 비전, 가치, 정책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 권력 투쟁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마무리하자는 것이고 그 여론조사의 몇 프로인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질문이 거의 나온 것 같고요. 예, MBC 장 기자님. 예. 네,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요새 간담회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당원들의 의견이 조금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치나 비전 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세워야 된다까지 이제 염두에 두시고 민주당에 여쭤보시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간담회는 제가 직접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좌우에 계신 우리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들이 실제 간담회를 주관했었거든요. 넘기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그 세 번째 제가 말했던 세 번째 항목 아닙니까? 그 항목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즉 아까 뭐 제가 다른 기자님 얘기했습니다만 토지 공개념은 저희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토지 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 그랬고 문재인, 이재명, 이해찬 모두 맞다 그랬고 민주당 강령에도 있다 그랬는데 민주당 일부 지도부 그룹 인사들이 그게 뭐 사회주의 변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누가 맞는지 따져봐야죠. 어느 말이 맞는지 양당 모두에게 공식적인 토론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개혁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대선 전에 서명을 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 공개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은 약간 다르다. 근데 세 번째 항목은 토론을 통해서 어느 말이 맞는지 저희가 틀렸다면 저희가 접어야죠. 토지 공개념이 뭐 빨갱이 정책이다, 사회권 선진국이 빨갱이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이 맞다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반대라면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사과해야죠. 네, 그래서 누가 먼저 소 원장님이 먼저. 당원들 내에서 토론이 아주 진지하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당별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두 단계로 나눠져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합당 논의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당원들도 계시고 우려와 뭔가 독자적인 우리 길을 여전히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당원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토론 과정에서 수렴되는 것은 아직 합당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느 것도 진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그 부분이 구체화된다면 그 내용을 보고 지도부의 판단들을 잘 살피면서 그 신뢰감을 가지고 질서 있게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당원들도 의견이 아주 차분하게 모아지고 질서 있게 토론하는 중이라고 저는 시당 논의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그 뭐 같은 오늘 원래 제주 가기로 했는데 지금 제주 공항이 활주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마지막 제주 간담회를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절대 다수는 당 대표님께 협의 등과 관련된 전권이 위임돼 있고 저희들은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라는 체계에서 질서 있게 논의해 왔기 때문에 대표님과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다수의 분들이 뭐 찬반의 양론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질서 있게 치열하게 토론하되 의견들이 잘 수렴돼서 잘 대표님과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가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원들이 또 논의가 진행되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서울시당 당원 간담회 그리고 어저께 전북도당 당원 간담회에 함께 했었는데요. 굉장히 진지하게 다양한 분들이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합당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이제 결론은 둘 다 결론은 우리 당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향후의 협상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당대표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따르겠다. 정말 저가 경의를 표할 정도로 정말 그 토론이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특히 서울시당에서는 서울시당 당원 간담회에서는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 그리고 아닌 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기본적인 가치, 사회권 선진국, 특히 토지 공개념, 현재에 있어서는 정치개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거 지키고 가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 논의되는 과정 우리가 지켜볼 것이고 당대표가 결정한 대로 우리는 함께 가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함께 가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뭐 누구 사퇴해라 뭐 이러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자, 기자분들 얼추 질문 다 주신 거죠? 예. 아까 모두에 공지해드린 바대로 오늘 조국 대표님과 지도부에서 직접 합당과 관련된 말씀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지금 이런 정돈된 자리 외에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또 질문하실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백브리핑 형태로 저희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